인구 5천만 명, 선진 사회, 강한 재무제표와 뛰어난 산업 포지션을 가진 한국에서 주가 수익 비율 중 PEI 3배인 주식을 여러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같은 활동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증권에 투자 안 하면 전 세계를 둘러보고 한국을 볼 겁니다. 찰리가 20개를 찾을 수 없을 거라 했지만 사실 20개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정말로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몇 년 전 소액의 자금으로 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전부 한국에 투자했을 겁니다. 전부 한국에 투자했을 겁니다. 아마도 전부 한국에 투자했을 겁니다. 투자는 정말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단순해요. 물론 저평가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긴 하지만 높은 IQ가 필요하지도 않고 2002년에 정크 본드를 사거나 LTCM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몇 가지 결정을 하는데도 엄청난 투자 지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신념에 대한 용기만 필요했죠. 다른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을 때 행동할 수 있는 용기요. 1974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매우 낮은 수익 배수로 주식을 사고 있었죠. 사람들이 그 주식이 저렴하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다들 이런저런 이유로 정신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논리를 따르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교훈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에 어려움을 겪고 다른 사람들은 덜 겪죠. 찰리, 여기서 더 도울 말이 있나요? 저는 이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경쟁을 겪었습니다. 투자 관리 분야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은행 신탁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봤어야 했죠.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똑똑한 젊은이들이 있고 개인 파트너십과 대형 투자은행의 전담 부서들까지 모두 모여 있습니다. 투자 관리 분야에 어마어마한 인재가 많이 모여 있는 셈이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갑자기 위기가 온다면 500개 회사가 그 문제를 치열하게 분석하고 각기 신속하게 자본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과거 우리 시대에는 우리는 거의 항상 홀로 남곤 했죠. 하지만 2002년에는 투자 경험이 많고 IQ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자금도 풍부했습니다. 단지 그 특정 영역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큰 불안정 상황, 예를 들어 지금 이 강당에서 큰 불이 났다고 가정할 때 이상한 행동이 많이 나타납니다. I love volatility. I started buying at 7, but I kept onto it and it went to 1. I love volatility. I started buying at 7, but I kept onto it and it went to 1. 모두가 미쳐 있는 상황에서도 현명할 수 있다면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전략이라며 지루한 시기가 길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 3년 전에는 인구 5천만 명, 선진 사회, 강한 재무제표와 뛰어난 산업 포지션을 가진 한국에서 주가 수익 비율, 즉 PEI 3배인 주식을 여러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그 전에 큰 충격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 충격은 3에서 4년, 아니 5년 전쯤에 일어났고 한국 투자업계에는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한국 회사들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SEC에서 정보를 얻는 것처럼 인터넷에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주 저렴한 수많은 회사들을 보지 못했죠. 그렇지만 내가 자네에게 20개 더 찾아달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난 찾을 수 있는데. 번호 8번이요. 저는 영국에서 온 사이먼 데니슨 스미스입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100만 달러로 시작해서
40년 동안 20%의 평균 가치 성장을 목표로 사업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첫 5년에 어떤 유형의 투자와 투자 전략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흥미롭게도 우리는 50년 전에 첫 파트너십을 결성했습니다. 지난 이틀 전 목요일 1956년 5월 4일에 10만 5천 달러로 시작했죠. 저기 제 여동생이 박수를 치고 있네요. 그녀도 그 파트너십에 참여했었거든요. 찰리와 제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찰리는 우리가 이걸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같은 활동을 해야 한다면 아마도 매우 유사하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증권에 투자한다면 전 세계를 둘러보고 한국을 볼 겁니다. 찰리가 20개를 찾을 수 없을 거라 했지만 사실 20개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정말로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이 사업에서는 수많은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끔 가치가 큰 좋은 아이디어 하나면 충분하죠. 주식이라는 비즈니스 지분 투자에서 우리가 할 일도 똑같을 겁니다. 아마 소형주에 투자하게 될 텐데 이는 작은 규모의 포트폴리오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버크셔 같은 대형 포트폴리오에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겠네요. 만약 우리가 사업을 사려고 한다면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명성이 없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예요. 100만 달러로 시작한다면 너무 작은 플레이어라서 별로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찰리는 부동산 개발로 시작했죠. 아주 적은 자본이 필요했고 두뇌와 에너지를 활용해 소량의 자본을 엄청나게 불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증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자연스러운 접근법은 증권을 보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몇 년 전 소액의 자금으로 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전부 한국에 투자했을 겁니다. 매우 잘못 평가된 것을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자 했을 것이고 가끔은 그런 일이 생기곤 하죠. 찰리? 저도 동의합니다. 연간 20%의 수익을 내고 앞으로 40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을 무언가를 찾을 가능성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가능한 최고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것을 찾은 다음에는 모든 것을 그것과 비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기회비용이니까요. 소액 자금을 투자할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핵심 요령은 여러분의 기회비용, 즉 여러분의 기본 옵션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될 만큼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기본적인 산술면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워렌이 한 나라에 전부 투자할 수 있었다고 말했을 때 거의 맞는 말이었어요. 그는 파트너십을 운영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기존 관습보다 훨씬 집중적으로 투자했을 겁니다. 만약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을 듣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이 좋은 수천 개의 것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는 것들 중 다른 모든 것보다 훨씬 나은 몇 가지를 찾을 것입니다. 투자에서 올바른 사고방식은 최고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서 행동하는 것이지요.